사진이든 영상이든 촬영을 시작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일단 카메라가 있어야겠죠. 그렇다면 무슨 카메라를 써야 할까요? 컴팩트, 미러리스, 고프로, 드론? 저도 그랬지만 처음 시작하는 저희는 항상 잘못된 질문들을 합니다. 무슨 카메라를 살까라는 질문은 처음 촬영을 시작하시는 분들이 물어야 할 질문이 아닙니다. 처음 시작하는 분들이 스스로에게 던져야 하는 질문은 왜 카메라를 사야만 하는가입니다. 저도 처음 사진 찍고 영상 촬영을 시작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을 때 제일 먼저 한 게 카메라를 찾아보는 거였어요. 입문 카메라, 가성비 카메라 이런 거 검색해서 영상 찾아보고 아무것도 모르면서 DSLR보단 미러리스다. 그래도 크롭 센서보단 풀프레임이다. 4K는 무조건 됐으면 좋겠다. 무슨 말인지 잘 이해도 못하면서 마냥 인터넷에 글이나 영상 같은 거 보고 혹하는 거죠. 혹시 여러분이 지금 그러고 계시다면 어떤 카메라든 구매하시기 전에 왜 카메라를 사야만 하는지 말할 수 있으셔야 돼요. 확실하게 대답할 수 없으시면 여러분은 굳이 지금 돈을 들여서 카메라를 안 사셔도 돼요. 왜냐면 요새는 누구나 쓸만한 카메라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스마트폰이 훨씬 더 촬영 목적에 부합할 수 있습니다. 화질이 더 좋아서, 예쁘게 나와서 같은 말은 더 이상 굳이 카메라를 사실 이유가 되지 못합니다. 화질은 사진을 크게 인화하지 않을 거라면 스마트폰도 충분히 좋고요. 예쁘게 나오는 건 오히려 즉각적으로 보정도 가능하고 어플들도 많이 있는 스마트폰이 더 유리할 수 있죠. 그래서 이런 스펙과 기능이 처음 카메라를 사셔야 하는 이유라면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단적인 예로 카메라로 찍은 사진과 아이폰 11로 찍은 사진들을 비교해 볼 테니 한번 어떤 사진이 카메라로 찍은 사진인지 맞춰보세요. 생각보다 다른 점이 없죠. 그럼 그래도 이럴 때는 카메라가 필요할 것 같다 라고 생각이 들 수 있는 상황들을 보겠습니다. 먼저 이 사진처럼 파도의 움직임을 부드럽게 표현하고 싶다면 카메라를 사셔야 될까요? 아닙니다. 파도의 움직임을 부드럽게 표현한다는 건 셔터 스피드의 조작이 필요합니다. 아이폰 같은 경우는 자체적으로 셔터 스피드 조작은 불가능하지만 어플만 다운받아도 조절이 가능합니다. 갤럭시는 아예 이것들을 조작할 수 있는 프로 모드가 따로 있고요. 즉, 느린 셔터 스피드에 따른 흔들림을 잡아줄 삼각대만 있으면 스마트폰으로도 충분히 촬영이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요즘 드라마나 영화처럼 아웃포커싱이 잘 되게 인물을 찍고 싶다. 이거면 충분한 이유 아닌가요? 더더욱 아닙니다. 단순히 아웃포커싱이 필요하다면 카메라를 사실 필요는 없습니다. 요새는 스마트폰도 아웃포커싱이 너무 잘 되니까요. 오히려 아웃포커싱의 개념을 이해하고 촬영하시는 게 비용과 효율적인 면에서 더 만족하실 겁니다. 그럼 대체 어떤 촬영 목적이 카메라를 사야 하는 이유가 될까요? 사실 질문 자체가 굉장히 역설적이긴 합니다. 요새 스마트폰 카메라 성능이 너무 좋아지면서 스마트폰으로도 카메라의 기능적인 면은 어느 정도 다 커버 가능하거든요. 아이폰은 아예 영화를 찍을 수 있다고 광고도 하고요. 그렇다고 제가 이 영상을 만든 이유가 카메라 사지 말고 스마트폰 쓰라고 여러분께 권유하기 위해서는 아닙니다.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는 카메라가 무조건 필요합니다. 먼저 기자분들처럼 순간적인 움직임을 잡아내야 할 때, 연출된 촬영과 달리 스포츠나 실제 상황은 포커스가 나가 그 순간을 놓치면 다시 촬영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순간에는 더 나은 오토포커스와 연사 기능을 탑재한 카메라가 필수입니다. 다시 볼 수 없는 장면인 만큼 한 컷도 놓치면 안 되니까요. 다음은 목적에 따라 렌즈를 수시로 바꿔야 하는 경우. 어떤 샷이든 화각을 그 자리에서 정할 수 있는 옵션이 필요한 영화나 드라마 촬영 감독, 또는 화질 저하 없이 굉장히 먼 거리에서 맹수의 모습을 촬영해야 할 때도 있고, 매크로 렌즈로 가까운 거리에 있는 걸 굉장히 확대해서 찍어야 할 때도 있고, 밤하늘을 촬영해야 할 때도 있는 사진작가 등이 있습니다. 즉, 각각의 상황에 최적화된 초점거리로 촬영하셔야 하는 분들은 당연히 카메라를 사셔야겠죠. 스마트폰으로 커버하려면 기본으로 탑재된 렌즈 가지고 모든 걸 소화해야 되는데 퀄리티를 떨어뜨리지 않고 그 정도의 줌이나 매크로 촬영은 불가능하니까요. 그렇다고 이런 분들이 아니면 아예 카메라를 사지 말라는 건 절대 아닙니다. 단지 요새는 촬영이라는 취미를 가지기 위한 도구로 스마트폰이라는 대안이 있는 걸 알려드리고 싶었습니다. 카메라와 렌즈를 제대로 갖추려면 적은 돈이 아닌데 그 돈을 여러분이 헛되이 쓰지 않았으면 했으니까요. 저도 처음 카메라를 산 후에 오랫동안 쓰지 않아 계속 먼지만 쌓였거든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번 구매 욕구가 생기면 잠재우기 힘들죠.
그럼 이제부터는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렸어도 어차피 카메라를 구입하실 여러분들을 위해 체크리스트를 준비해봤습니다. 이 리스트는 어차피 사실 거면 구매 후에 적어도 이것들은 지킬 것이다 정도의 자신과의 약속과도 같은 체크리스트입니다. 그게 아니라면 돈이 정말 아깝거든요. 첫 번째, 카메라를 쓸 것이다. 굉장히 어이없게 들리실 수도 있는데요. 저도 그랬고 많은 분들이 처음 카메라를 사긴 사는데 며칠 쓰다가 이게 안 쓰게 돼요. 이유가 뭐냐면 휴대폰보다 훨씬 불편합니다. 크기도 너무 차이나고 편리함도 차이나고 또 막상 찍으면 스마트폰보다 크게 나은 점도 딱히 없어 보여요. 이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인데 메리트를 못 느끼다 보면 점점 카메라로 안 찍게 되고 안 찍게 되면 아예 쓰지 않게 되어 집안 한 곳에 처박히게 돼요. 그래서 처음에 그런 휴대성, 간편성에서 스마트폰보다 못한 부분들을 감내하고 끈질기게 찍으셔야 하고 또 그 찍은 걸 카메라의 조그만 LCD 스크린으로만 보시는 게 아니라 휴대폰, 노트북, 모니터, TV같이 더 큰 화면으로 띄워보시며 촬영의 매력을 깨닫는 게 중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정말 카메라를 사실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사셔봤자 안 쓰시게 될 거라는 거 장담합니다. 두 번째, 카메라의 매뉴얼 모드를 사용할 것이다. 즉 노출값을 조리개, 셔터 스피드, ISO로 직접 정할 것이다. 노출값을 결정하는 이 세 가지에 대해서는 다음 영상에서 더 자세히 다룰 거지만 카메라를 사시고 오토 모드로만 촬영하실 거라면 카메라를 사실 이유가 없습니다. 스마트폰으로도 충분하십니다. 카메라를 사실 거라면 적어도 노출은 스스로 결정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세 번째, 색 보정, 선명도, 감도 조정 등 후반 작업을 할 것이다. 카메라로 사진을 찍게 되면 기본적으로 파일 사이즈가 휴대폰보다 훨씬 더 클 겁니다. 그 이유는 보통 휴대폰보다 픽셀 값이 더 높거나 조그만 화면으로 다 드러나지 않는 디테일들을 저장하기 때문인데요. 이 디테일들은 나중에 노출값 조정, 색 보정 등의 작업을 할 때 굉장히 유용하게 쓰입니다. 사진이나 영상 자체의 퀄리티를 떨어뜨리지 않는 선에서 후반 작업을 가능하게 해주니까요. 다르게 말해서 스마트폰으로 찍은 사진이나 영상과 가장 차별화시킬 수 있는 작업이 바로 후반 작업입니다. 이 작업을 통해 결코 스마트폰으로는 나타낼 수 없었던 것들을 표현하면 재미도 있고 보람도 있기 때문에 카메라를 구입하신다면 반드시 후반 작업도 병행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카메라로 시작하든 스마트폰으로 시작하든 촬영을 시작하시는 여러분께 좋은 촬영물과 나쁜 촬영물을 구분짓는 기준을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딱 세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주제, 노출, 구도. 노출과 구도라는 도구를 가지고 얼마나 주제를 잘 나타내는지에 따라 좋은 촬영물과 나쁜 촬영물이 구분됩니다. 먼저 주제는 중요하지만 간단합니다. 예를 들어 일출이 너무 아름다워서 일출을 찍으신다면 아름다운 일출이 주제가 되는 거죠. 주제가 확실하다면 촬영물의 세 가지 요소 중 가장 중요한 첫 번째는 이미 충족이 된 겁니다. 그 다음 아름다운 일출을 담기 위해서 노출과 구도를 사용하는 겁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는 노출과 구도 중 노출에 대해서 먼저 다뤄보겠습니다.